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과학하면 별로 의문 없이 그 정확성이나 이론에서 신뢰가 가는가요? 과학은 의심할 것이 없이 모두가 옳고 또한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요즘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성장,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 등 물질 성장 위주로 추구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기술을 제일 신뢰하면서 으뜸의 가치로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요. 본인은 개인 소득이 1만 5천 불에서 3만 불 사이에 있을 때 의식주에서의 물질적 풍요, 생활에서의 물리적 편리함, 그리고 물리적 힘, 그런 것들 위주로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평수 누리고 소문 있고 무식주 문제이지요. 재산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좀 여유 있으면 구경만 다니고 이러한 것들 육체를 위한 그런 삶 위주로 유한의 물리세계, 제한된 물질 세계 내에서 서로 먼저 많이 차지하려 엄청나게 경쟁하고 투쟁해야 되는 사회, 그에 따라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한편은 우선 당장 즐기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즐기자, 그러면서 이혼율, 자살률, 음주량, 흡연율 이런 것들이 세계적 1위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면서 법이 판치는 사회, 법이 경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 법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은 물론 권력을 잡아서 정치하고 사회를 통치하는 사회. 나는 이런 점들이 한국의 무척 불건전한 사회, 크게 잘못되어 있는 사회, 장래에 대해 크게 걱정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의 9.3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 전체 격화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때 제시했던 6가지 문제들, 과학 물질 문명의 폐단, 종교와 지식인들의 타락, 자본주의의 타락, 무모하고 야만적인 무기, 무력, 군사력의 확장, 이데올로기,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싸움,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과 파괴, 그런 6가지에서 앞에 두 것, 과학 물질 문명의 폐단, 그리고 종교와 지식인들의 타락, 이 2가지 호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완전히 밀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섯 문제들을 세 번은 나눠서 다루기에 적당한 분량 차원에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책 내용을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소재로서 과학 물질 문명의 폐단.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인류 사회의 특징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과학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육체를 중심으로 하여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과 강한 물리력들을 삶의 제일 가치로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시대이다. 제가 오래전에 독서했던 톨스토이 책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이던가요? 거기 책 그 책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참회력이네요. 그 참회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잊혀지지 않고 가끔 생각나는 그런 내용, 사람들의 삶을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나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기에 달려있는 빨간 단 열매만을 따먹으려 그걸 쫓아서 쥐가 나무의 몸통을 쪼아먹는 그런 것을 모르고 우선 당장 단 것,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별도의 간단한 영상물로 만들어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효자하는 말 중에 과학은 신용이 있대, 가치가 없고 종교는 가치는 인정받으나 신용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오감에 의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종교 가치보다는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이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학은 자연과 물질에 숨어있는 물리적 변화의 원리들을 알아냄으로써 물리세계를 잘 이해하게 함은 물론 그 원리들을 육체적 삶을 위한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기계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류 사회를 변혁시켜 왔다. 과학이 주는 대표적인 이점들로는 물리적인 힘, 물질적 풍부함, 물리적 편리함을 들 수 있다. 과학은 육체적으로 부족한 힘을 기계나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막강한 힘으로 대신하게 하며 기계, 화학비료, 품질 개량 등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와 다양한 생활용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교통, 통신, 업무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각종 다양한 편의들을 제공해준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책 내용대로 넘어가고요. 그러나 인류 사회는 과학 물질 문명에 들어서서 이처럼 강한 물리적 힘과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해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면서 말초 신경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물질 문명에 파묻혀 물질에 막히고 휘둘리며 어둡고 혼란한 삶을 살고 있다. 제가 가끔가다 4대 성인, 5대 성인 말씀드립니다만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이예수 2000년 또는 2500년 전에 성인들이죠. 육체와 물질 대신에 정신 위주로 살아가도록 그토록 주창을 했었는데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과학은 줄곧 발전해왔으나 철학과 종교는 그 성인들이 말한 내용을 해석하거나 그 일부만을 삶에 어떻게 실천해 보고자 노력해왔을 뿐 큰 진전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학은 2000년, 2500년 동안 계속 발전해왔는데,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은 발전했는데 철학, 종교는 그다지 발전된 게 없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인류가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서 정신개발을 해 나가야 할 18세 정도의 청춘, 그런 걸로 비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기계 문명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렵거나 큰 힘을 요구하는 일들을 해주는 대신 인간으로부터 노동을 앗아가 인간에게 일자리를 잃고 땀의 고마움을 잊고 육체적으로 허약해지면서 인내력이 부족하고 운동과 여가를 별도로 계획하여 보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기계들이 인간 노동을 대신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별도로 하는 헬스장 또는 별도의 운동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은 인간이 싫어하거나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는 물론 효율들을 올리고 인간의 두뇌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 오감 기능은 물론 지능까지 갖추어가는 컴퓨터와 로봇은 인간의 두뇌 활동을 대신하면 물론 인간 사회를 주도하며 앞으로는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군림하며 인간을 하인으로 부릴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 또한 모든 생물은 물론이고 모든 사물에 전자 IC 칩을 집어넣어서 모든 삶의 공간이 자동화되도록 사회 전체가 IC 칩으로 채워지면서 인간의 삶이 자동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 기업체들도 앞다투어서 이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면서 이들이 벌써 TV에서 선전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로봇, 인간이 로봇의 지시를 받는,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은 생명체들의 외형과 내부 구조는 물론 기능까지 바꾸려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거나 다른 생명들의 것으로 대체하고 유전자를 이식하고 조작하며 불치병을 낫게 하고 환경 변화의 적응이나 질병에 강하게 하고 수명을 늘리고 새로운 생명체들을 개발해내면서 생태계까지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개조해가고 있지요. 더불어서 자연 생태계, 인간의 삶의 환경은 물론
자연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위주로 인간에 맞게 개조해가고 있지요. 문제는 자연과 조화되지 않거나 괴리되어진 그런 인간만을 위한 사회 또는 자연 환경은 결국은 파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연으로부터 경이된 사회 또는 자연의 부조화된 인위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올바른 그런 삶의 동력을 공급받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괴리된 인위적 사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생활은 현실적인 육체와 물질 위주의 삶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한의 물리세계에서 얼마가 필요한가에 관련이 없이 무조건 먼저 그리고 많이 차지하려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은 대량 생산과 소비, 다른 한편은 고객 만족, 주문 생산의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이 총동원되고 있다. 제가 무소유라는 책 언젠가 가볍게 언급하면서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 적정 수준을 개인이 평생 사는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평균을 잡으면은 그다지 그렇게 무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70%는 자연이 살도록 도와준다. 30%만 인간이 노력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약간의 그 삶에 편리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조금씩 추진을 해간다면은 그다지 삶에 대해서 걱정은 없다. 나머지는 70% 또는 80%는 진리 깨닫는데 혼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작은 도둑, 사기, 약탈, 싸움은 줄어들고 있으나 진영을 이용한 대규모 범죄와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무기, 무력, 군사력은 고도화, 대규모 살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은 오염 및 파괴되고 에너지 과다 사용에 의한 일기변화가 인류 전체 죽음의 위험으로 오고 있다. 가히 인류 종말로 갈 수 있는 탐욕의 허기증 시대라 할 수 있다. 과학 물질문명의 표단 마지막 단락인데요. 인류, 현실, 육체, 물질 위주 그런 과학 물질문명 이것이 6가지 인류에게 부딪힌 6가지 문제 중에서 남은 5가지의 근원이 되고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인류가 이러한 육체와 물질 위주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는 계속하여 전 인류가 위험해지는 그러한 방향, 인류 전체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이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의 인류가 부딪히는 문제들 거기에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인데요.
또 종교와 지식인들의 타락. 예로부터 두려움은 종교를 만들고 자만은 실수와 파괴를 부른다고 했다. 두려움과 자만은 모두 무지에서 발생한다. 두려움은 모르는 어둠에서 발생하고 자만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의 과신에서 발생한다. 나와 주위의 것들을 아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의심은 물론 두려움도 자만도 가질 수 없다. 제가 어느 다른 영상으로서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나는 인류 역사를 토인비는 도전과 운전에 공식에 넣어서 풀어놓는데요. 저는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를 자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련한 탐욕,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에 있다가 자신감을 거치면서 지금은 자만과 교만으로 바뀌어 왔다. 지금 인류가 과학, 물질 문명에 몰입되면서 자만과 거만과 교만,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인간이 과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어떤 신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물론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한다는 자들까지도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삶에 아부하고 기생하며 의식주를 풍요하게 하고 육체적 건강을 최대로 살피며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 여기고 있다. 저는 한국 철학회도 가끔 들려봅니다만은 주제다운 주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에서 찾는, 또 물리적 편리함을 찾는 그러한 시대의 조리에 그대로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제 시대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주장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나는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 또 지식인과 지성인의 다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별도로 간단한 영상물로 만들어서 병행 그런 소재로 올리고 있는데요. 역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종교는 인간을 정신생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출세, 승리, 부자,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탈락한 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며 존재의 의미와 생활을 유지해간다. 때에 따라서는 신을 팔고 기도와 명상의 힘을 팔아 권력과 부에 아부하기도 하며 물질 문명에서의 경쟁과 낙오를 이용하여 헌금을 받아 부를 챙기고 권력을 누린다. 직업적인 성직자, 돈 모으기에 몰두하는 성직자, 교회와 사찰을 거대하게 확장해가며 새 불리기에 바쁜 성직자, 높은 성직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와 엄청난 부와 호화로움을 누리는 성직자, 성직을 이용하여 신자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자들까지 범람하는 상황이다. 종교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수시로 사회적 문제로서 종교인들이 재산과 권력놀이에 치우쳐서 타락한 그런 상황들,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그리고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성직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욕에 눈이 멀어서
신자들을 집단으로 성욕 충족의 그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소위 사이비 교주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들이 값비싼 거리 중심에 위치하면서 어마어마한 건물의 크기, 그리고 호화스러운 집기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 채우면서 엄청난 헌금을 거둬들이고 정부로부터는 면세를 받고, 가끔 듣는데요, 목사 퇴직금이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성직자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권세를 누리고 호화로움을 누리기 위한 그런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와 어려움에 있는 자와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해야 함에도 이들을 외면하고 또한 평화와 평온을 추구하며 무기와 전쟁과 폭력과 권력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에 강력히 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한다. 나는 교회가 종파 간의 갈등, 싸움, 그 다음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구테타, 반란자, 독재자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조찬 모임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충성하고, 재난이 크게 일어났는데도 무관시하거나, 특히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조금의 반대 의견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톨릭 로마 교황까지도 국가 간에 엄청난 살상,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걸 중재하도록 그런 노력이 크지 않음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종교가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과 전쟁 방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히 중지하고 평화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종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권력자와 헌금 많이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열고 성공을 축원하며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찬양해주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부자가 되도록, 장사가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도록, 출세하도록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주며 도리어 물질주의와 현실적 출세주의를 부추기고 지원한다. 지식인들은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자나 부자들의 정책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빌려주며 돈과 권세를 챙긴다. 교육자들은 인식 도야와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현실적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갖추고 훈련하는 일에 몰두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과 지혜, 지식인과 지성인, 그에 대한 영상으로 별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참조해 주시고요. 이처럼 정신을 다루는, 정신을 물질 위에 놓아야 하는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물질에 굴복하고 빅을 해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관행화되었다. 지식인들이 더욱 기회주의자가 되어 권세에 아부아참하며 출세하거나 지능과 고급 정보를 더욱 활용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이러니 사회가 썩지 않고 극도로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이러니 지능을 오직 출세와 재산 축적에 활용하며 모두가 유한의 물질 앞에서 선점하려 하고 많이 차지하려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박터지게 싸우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남의 것을 노리거나 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정신을 물질보다 위에 놓으며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데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부아침하거나 같이 어울리며 즐기거나 때로는 앞서서 추구해가니 사회가 아비규환이 되고 부패, 타락할 수밖에 없다. 지식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보다 큰 지능범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법적으로도 다스리기 힘든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큰 지능범죄를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가끔 유사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한동훈 이 의대를 나오고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생을 법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들은 최법권적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국민은 엄격한 법 또는 없는 법까지 동원하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인류대 출신의 머리 좋은 사람들, 정부 요직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고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기획실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탄류할 수 있을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또는 국민연금 같은 큰 국가 기금들을 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차례 구조조정본부니 기획실이니 비서실이니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문제가 되면 없애겠다고 해놓고 다시 부활시키고 이름을 바꿔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